안녕하세요 여러분. 본격 입시 토크쇼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 논술 편입니다. 여러분들 완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논술로 합격하고 논술의 전설을 만든 선배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에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논술 전형으로 들어간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에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를 논술로 합격한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에 한양대학교 정책학과를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임채연입니다. 자, 어쨌든 논술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제일 궁금한 게 일단 경쟁률? 아름다운 논술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 내가 1등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하면은 이번에 94대 1 정도였고 저희 학과 기준으로 했을 때 101대 1 정도? 중앙대학교는 이제 최저가 있는데 최저가 있으면 확실히 그 경쟁률이 못 맞춘 친구들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적어지거든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경쟁률이 바로 실질 경쟁률로 옮겨가는데 제가 했을 때는 저희 학과가 66대 1 정도였습니다. 네, 최저 없는 학교라면 한양대학교가 또 질 수 없는데 뺄 수 없죠. 그렇죠. 저는 70.5대 1이었습니다. 장난 아닌데 논술 경쟁률이. 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부 합격했는데 그거는 77대 1 정도였습니다. 떨어졌던 어쨌든 자기가 지원한 학과 중에서 제일 높은 경쟁률. 저는 아마 글로벌 리더학부였던 것 같습니다. 전 저희 학교 저도 아마 제가 지원한 곳이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일 경쟁률이 높은 곳 붙고 나머지는 특이한 케이스군요. 좋아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논술을 본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수능 끝나고 논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빈자리가 어느 정도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공식 등급 컷이 나오기 전에 그게 조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조금 겁먹은 친구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시험장을 진짜 한 절반? 절반? 제가 수능을 봤을 때는 이제 영어도 어렵고 국어도 어렵고 그렇다 해서 학생들이 많이 포기하고 떠났을 줄 알았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만 썼는데 시험장을 가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 학생은 그래도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최저가 없는 학교여서 그런지 그래도 한 70% 이상 거의 다 채워져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궁금증은 도대체 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했는지. 저는 거의 딱 지금쯤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저도 딱 6월 모의고사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고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논술학원을 다녀봤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한 달만 해보고 이 시간에 차라리 수능 공부를 일단은 열심히 하자 생각을 해서 안 다니다가 6월 모의고사쯤부터 다시 다른 학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준비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정시 공부를 하면서 좀 비문학에서 좋은 문장들 많이 읽어보고 어떤 게 좋은 문장인지 생각도 많이 해봤고 평소에 뉴스 기사를 좀 많이 읽어서 좀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웃어요? 너무 대단한 답변이 갑자기. 따로 준비 안 해도 됐다? 오, 대체로 이제 6월 모의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육모 성적 보고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논술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준비했다? 학원을 다녔다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학원을 다녀서 합격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저희 과에 이제 논술 합격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원을 한 번도 안 가고 그 연세대학교 기출문제로만 혼자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틀에 갇힌 답이 아니라 저만의 답변을 조금 맞아요.
쓸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원이 확실히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한테는 기초적인 도움을 확실히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우선 학교에서 그 논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논술을 작성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논술을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선 알았고, 그 이후에는 혼자 주말에 시간을 할애해서 모의 논술이나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고 모범 답안 같은 거랑 이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의논술을 몇 번 혼자 보기는 했었거든요. 한양대학교 모의논술을 봤었는데 그게 확실히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주최하는 모의논술을 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그걸 평가를 해주니까 명확하게 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가 파악이 돼서 논술 준비하는 친구면은 모의논술 보는 걸 조금 추천을. 그럼 논술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확신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제가 쓴 답안을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주시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되게 잘 썼다, 이거는 합격권이다 하시다가 어느 날은 이제 혹평만 가득 있는 그런 답안지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제 스스로 이게 논술을 준비하는 게 맞나라는 그 의구심이 계속 들었는데 이게 평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버리고 수능 공부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칭찬을 받으면은 또 할만한가 이런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논술이라는 게 정답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학교에서 조금 이제 수업을 받고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과연 이렇게 연습하는 방향이 맞을까, 또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고치는 방법이 모범 답안이랑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종이랑 교과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논술에 비해서는 이 학교는 지원하면 붙겠다, 떨어지겠다 이런 게 있는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 자체가 굉장히 없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쓴 답안을 복기를 해보면 나의 합격 포인트는 이게 아니었을까?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제가 수리 문제였는데 다른 일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풀다 보면은 살짝 정신이 없어져서 마지막 문제를 제대로 못 끝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쓰려고 저는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 그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논술 쓸 때 중요한 게 개요를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쓰다 보면은 자꾸 글이 다른 방향으로 새고 쓸데없는 말을 쓰게 돼서 먼저 개요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대로만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문과지만 좀 특이하게 수학에 자신이 있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문과인 학과들 중에서도 상경 계열의 학과는 수리 논술을 같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잘 알아보고 그런 학교들을 위주로 지원을 했던 게 좀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논술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국어를 잘하면 논술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맞아요. 근데 국어를 잘해야만 논술을 잘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장을 읽고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독해하는 능력이 논술에서 중요하고 또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상관이 없진 않고 저는 되게 반대로 국어가 제일 힘든 과목이었거든요. 의외로 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논술을 못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글을 잘 쓰는 것과 논술을 잘하는 것? 그거는 연관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그냥 작은 대회지만 교내 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국어는 정말 살면서 한 번도 1등급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읽고 그거를 글로 따로 또 풀어내는 능력도 그건 좀 별개지 않나. 저도 동의하는데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탄 적은 없지만 그래도 글 쓰는 거를 좋아하고 친구들이 글 잘 쓴다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 자신감에서부터 시작해서 논술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글쓰기 대회 같은 거 있으면은 상을 왜 상탄 걸 부끄러워해? 옆에서 너무 시무룩하게 못한다고 해가지고 말하기가 미안해서 왜 이렇게 시무룩하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좀 타기도 했었고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서 답안을 써야 되나 이런 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글 쓰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딱히 안 알려줘도 그냥 이렇게 딱 방향성을 잡아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 저는 수능 최저가 아닐까 싶은데 아니 수능 최저 없는데 간호로. 그렇긴 한데 그 딱 제가 입시했을 연도 그 2023년도가 사회탐구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변수가 있었어서 최저를 사탐으로 맞추려던 친구들이 못 맞춰서 아예 최저 때문에 떨어진 친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 친구들이 잘 쓴다고 해도 최저를 못 맞추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수능 최저 맞춘 실질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어요? 지금 정확히 대학에서 공개한 걸 못 봤는데 2023학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19대 1 정도였고 경쟁률이 90대 1 이상이었던 학과들의 경우에도 30대 1을 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최저가 없는 학교였기 때문에 조금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문제에서 요구한 것을 쓰는 것과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을 쓰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시험을 보고 불합격했다는 친구들을 보면 가를 설명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갑자기 자기 생각을 쓴다거나 비판을 한다거나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좀 감점이 많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문제를 풀면서 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유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는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수능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후배들한테도 계속 했던 말이긴 한데 최저를 맞추려고 수능 공부를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못 맞출 확률이 너무 높아지거든요. 좋아요. 아주 공격적인 멘트예요. 이런 거 좋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2합, 4합 아니면 뭐 3합 뭐 이런 식으로 개수를 정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난 그러면 이 과목은 버리고 이 세 개만 뭐 이렇게 맞추면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당연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수능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과목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냥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진짜 최대한 그 고3 1년을 수능 공부에 진짜 80~90%는 올인을 하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도윤이가 엄청 찔려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쳐다보여요. 제가 앞에 쿠션을 깔아놨어요. 잘하는 친구들도 있다. 잘하는 게 이제 도윤인 거죠. 네. 저도 이렇게 1년을 볼 때는 전체적인 과목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기에서는 최저 기준에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공감하는 바인데 좀 최저를 맞춘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걸 못 맞춰서 불합격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의견으로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그걸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아니 그러면 정시를 준비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공부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뭐가 부족한가 그거를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국어의 비문학이랑 수학이 제일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조금 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몇 시간 이상은 무조건 수학을 하고 몇 시간 정도는 무조건 국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매일의 루틴을 제가 만들어 놨었거든요. 제가 후배들한테 제일 많이 조언하는 부분이 시험을 잘 보려고 하지 말고 틀린 부분을 잘 고쳐 나가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천재적으로 잘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초반에는 좀 많이 틀려보고 내가 어느 부분을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해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메꿔가는 게 중요하지 처음부터 막 운이 좋아서 왔고 찍어서 왔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탐구를 제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쏟은 게 아니라서 모의고사를 풀거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문제집들을 풀 때 틀린 선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가 다 하나하나 써서 단원별로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핸드폰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거를 이동하면서 이제 좀 핸드폰만 보면은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가방에서 이제 노트를 꺼내기는 좀 그렇고 그냥 딱 메모장만 켜서 제가 틀렸던 선지나 헷갈리는 선지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걸 외우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하신 걸 보니까 확실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을 선택해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후배들한테 한마디. 제가 겪었던 것처럼 본인들이 논술 준비를 하면서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 텐데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지금 든다면은 결과로 보상이 되니까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수능 공부도 놓치지 말고 논술이라고 버리지 말고 열심히 하면은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논술을 한다고 다른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나태하게 행동하지 말고 또 그리고 논술이 너무 안 된다 싶으면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게 경쟁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에 그쵸, 네.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무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쟁률에 비해서 생각보다 다른 학생들이 다 같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뒤처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면 경쟁률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